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죠.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자. 특히나 베이비 부머, 이제 은퇴를 앞둔 50대 아니면 40대 후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나중에 60대 은퇴했을 때 정말로 멋진 노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 전에는 뭐 공무원 누구, 경찰 누구, 삼성의 누구, 교수 누구 뭐 이랬다면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앞에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누구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 자신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의 매력을 계속 발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매력이 자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력 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력 자본이 사실은 뭐 젊은 여성 뭐 아니면은 젊은 남성들한테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더욱더욱 중요한 것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들한테는 더욱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비 부머들한테 매력 자본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베이비 부머의 현실입니다. 맞죠? 뭐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또 바쁘게 책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반이 됐어요. 이제 나 자신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을 정리하시고요. 이것을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연습 삼아 뭐 유튜브, 저처럼 유튜브를 찍으셔도 되고요. 블로그로 글을 쓰셔도 되고요. 또 책을 한번 집필하셔도 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뭐 돈을 못 받더라도 작은 강의 같은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면 분명히 나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어떤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사람들은 이미지에 되게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어떤 이미지를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관리하시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회색 머리, 그리고 회색 옷, 그리고 동그란 안경, 이것이 저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마 떠올리게 되면 회색 머리에 회색 옷을 입고 동그란 안경을 쓴 금태 동그란 안경을 쓴 공사부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브랜딩하기가 좋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매력 자본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자신의 스타일링과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차림, 말투, 그 다음에 온라인 프로필 사진, 또 사용하는 문구 등이 일정하고 안정적이면 분명히 신뢰도도 매력도 올라갈 겁니다. 한번 싹 다 정리해 보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게 있다면 블로그, 뭐 아니면은 뭐 인스타, 또 카카오톡, 뭐 오픈 프로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일관되게 싹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전문가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브랜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형상, 이미지로 떠올리면 더 좋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이 세 번째는 전문가적 포지셔닝과 틈새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분명히 전문가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또 열심히들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완숙한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 컨텐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하는 이유는 저를 도구로 써서 정말로 각자 자신의 어떤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 그 도구로서의 삶이 저의 어떤 가치고 어떤 이 포지셔닝입니다. 틈새를 공략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인사 전문가다.
아니면 내가 건축가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이 안 좋고 좋고 막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들은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GS건설의 뭐 30년 차 누구누구인데 뭐 전원주택을 만듭니다. 타운하우스를 만듭니다. 뭐 이러면은 분명히 전문가로서 매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저랑 같이 이 컨설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홍대에다가 조금만 가게를 차리셨어요. 예, 맥주집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맥주집에서 머무르지 않고 60대 이후, 은퇴 이후에 제2의 창업, 네, 창업에 성공한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경제적인 이득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40대, 50대의 캐리어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 멘토. 우리가 평생 직업도 직장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40대, 50대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캐리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멘토들도 분명히 좋죠. 그래서 이 특정 영역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내가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특수 영역, 특정 영역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포지셔닝을 하시고 계속 브랜딩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베이비 부머에게는요, 신뢰와 인맥을 활용해서 네트워킹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 연결을 해야죠. 그래야 매력 자본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오프라인들은 잘하고 계실 거예요. 직장 내에서 학교 선후배들 또 아니면 뭐 지역 모임들 익숙하잖아요. 베이비 부머들한테. 그런데 어때요? 이 온라인은 좀 낯설죠. 그래서 무조건 뭐 하실 수 있는 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스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인스타 먼저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돼서 점점 자신감도 붙고 노하우가 생겨서 블로그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을 왜 하냐? 신뢰를 쌓고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네트워킹을 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온라인 시대죠. 그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도 이 디지털 퍼스널 브랜딩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퍼스널 브랜딩은 실천하는 공사부입니다. 네. 제가 뭐든지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뚱뚱했는데, 네. 정말 고도비만이었는데, 살을 빼가지고 지금은 조금 있으면 식스팩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바디 프로필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난독증이었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뭐 심리학에 관련된 여러 자격증도 땄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책을 만드는 출판사도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죠. 네,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경제적으로 행복하고 부유한 그런 것도 실천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천하는 공사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브랜딩을 하나 해보세요. 뭐 인사하면 누구, 뭐 재무하면 누구, 돈 벌어주는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에서 꾸준히 컨텐츠를 올리셔야 돼요. 꾸준히요. 이 브랜딩에서 핵심은 꾸준한 겁니다. 한두 번 하셔가지고 안 돼요. 뭐 오프라인에 가게 차리면 손님 오듯이 떡하니 하루아침에 가게 하나 딱 생겼다. 그러면은 손님이 신기하네 들어오자. 이게 안 돼요. 네, 특히나 온라인 그 어떤 브랜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영향력이 확장되고 또 거기 안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각각 전문 영역이라든지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뭐 하루에 1분 팁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신 다음에 뭐 SNS 같은 데 올리시면 되잖아요. 편집 많이 안 하시고도 가능합니다. 또 뭐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뭐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다면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장문의 글을 블로그에 써서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매력 자본이 수익과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돼야 이게 꾸준히 할 수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자기 영역에 맞춰서 뭐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전문성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또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 좋죠. 그럼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세세한 경험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1대1로 진행되는 플랫폼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출판 너무 좋죠. 이 출판이 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브랜드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확립되고 또 수익이 거기서 창출될 수 있죠. 유튜브도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겼다,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을 도달했다, 이러면은 수익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7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꼭 학습하셔야 돼요. 특히나 온라인에서는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의 유행도 상당히 빠르지만 온라인의 유행은 그거보다 몇 배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 자신이 학습하겠다라는 어떤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의도가 없으면 퍼스널 브랜딩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이미지를 잡아놨다, 뭐 이래가지고는 될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신 트렌드, 특히나 뭐 AI 요즘 유행이죠. 빅데이터 유행이죠. 또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실제로 내가 활용을 해보시면 좋죠. 이런 거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릴까 하다가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요 내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면 이 질문하시면 이제 그때 제가 하나씩 제가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그래서 적용해 봐야죠. 그래서 AI를 활용하시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채널 말고 심리학당 채널에서는 뭐 AI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반응이 좀 좋으면 꾸준히 지속하고요. 반응이 좀 안 좋으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죠. 또 젊은 세대들이 자꾸 옮겨 다녀요. SNS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소통하는 법,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용하는 SNS,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또 익숙하게 써보시면 좋죠. 요즘은 스레드라는 거, 그죠? 인스타에서 만든 스레드가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사진만 올리고 누가 하트 눌러주면 가서 따라가서 그 집 가서 또 하트 누르고 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그 안에서 되게 재밌게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베이비 부머에게 매력 자산, 매력 자본을 활용하는 법,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의 가장 핵심은 내가 매력적인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끼고 그리고 가꾸고 계속 공부하시면 그러면 분명히 아주 멋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주 여유롭고 존경받는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